11페이지 설명하겠습니다. 11페이지도 함수 설명하고 2작업, 3작업으로 넘어갈게요. 오늘은 11페이지 시작하기 전에요. 눈금선 없애는 거 예전부터 물어봤었는데 오늘 알려드릴게요. 보기에 가면요. 눈금선이 있거든요. 요걸 체크를 빼주시면 눈금선이 없어져요. 그리고 다시 체크를 해주시면 눈금선이 생기니까. 그리고 시트별로 달라요. 여기서 눈금선을 없앴어요. 없앴는데 1작업 가면은 눈금선은 있어요. 만약에 눈금선을 없애고 싶으시면 이 시트, 2작업 시트에 가서 눈금선을 빼거나 넣어주시면 돼요. 요거 좀 이따 없어야 되니까 요거 없앨게요. 요거는. 자, 1작업 볼게요. 1작업 마찬가지로 7번부터 조건부 서식부터 설명하겠습니다. 7번 조건부 서식. 수식을 이용해서 출발 인원이 15 이하인 행 전체 다음에 서식을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B5부터 J12까지 잡습니다. B5부터 J12까지 잡아요. 자, 그 다음에 홈의 조건부 서식 가서 셀 강조 규칙, 기타 규칙으로 갑니다. 수식 사용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식 클릭하고요. 자, 여기 클릭해주고 문제 읽어볼게요. 출발 인원이 15 이상. 우리 이제 알지만 자, 어디 잡아요? 출발 인원 여기 있습니다. 그죠? G5 잡아야 되죠. 그리고 F4 두 번 해주시는데 F4 두 번 해서 스트링이 G에 붙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하래요. 15 이하래요. 그러면 왼쪽으로 커야 돼요? 오른쪽으로 커야 돼요? 그쵸? 오른쪽으로 커야 돼요. 자기 포함하고 15 해주시고 글꼴은 파란 굵게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서식 가서 굵게 요거 갖다 대면 파랑 나오는 거 확인하시고 확인해 주시면 여기 파랑 들어가게 될 겁니다. 복사하실 때도 항상 7작업 먼저 하시고 2, 3, 4작업 복사하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6번이요. V룩업이요. H14셀을 V룩업 할 때 항상 H14셀을 확인해야 됩니다. 바로 여기 베를린. 저희 잘 알지만은 데이터에 유효성 검사 가서 이거 모든 값으로 되어 있는 거 목록으로 바꿔주시고 자, 시험 문제 위에 동그라미에 잘 합쳤으면 다 되어 있을 거긴 해요. 자, 여행지에 대해서 표시되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여행지 요 부분 C5부터 C12까지 잡고 확인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요게 돼야 여기 있는 브이룩업이 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요. 자, 6번. 여기가 6번이죠? 6번. 자, 6번에 보시면 문제 읽어볼게요. H14셀에서 선택한 여행지에 대한 일정을 표시하시오라고 했어요. H14셀에서 선택한 여행지에 대한 일정이요. 자, 그러면 같이 해볼게요. V룩업 함수합사 들어갑니다. V룩업 선택하고 확인이요. 자, 문제 볼게요. 항상 시작은요, V룩업 들어갈 때 H14, 시작은 H14. 그래서 H14 찍고요. H14가 뭐냐에 따라 결정되니까 두 번째는 자, 추출하려는 표를 했어요. 표라는 것은 이제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여행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일정을 구하는 거예요. 그죠? 여행지 이용해서 일정을 구하는 걸 하기는 거기 때문에 C4부터 일정 어디 있어요? F12까지. 시작은 여행지, 끝은 일정. 그 다음에 넘버. 뭘 구하려는지 여기다가 넘버 적으라는 겁니다. 그죠? 저희는 여행지는 아니고 일정 구하는 거잖아요. 여기 궁극적으로 여행지를 이용해서 이게 베를린인 걸 이용해서 일정 구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셋일 때는 여행지부터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넘버가 열번호 넘버가 4번이죠. 그리고 정확한 값 찾을 때는 0. 벌스 값 찾아줘야 되니까 0 써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확인이요. 자, 그리고 이거 검사하실 때 만약에 시험장이든 집이든 내가 확인할 때 하노이 눌러보고 하노이 일정 맞나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거 눌러보고 다낭이 맞나 일정이.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아주 잘하신 겁니다. 그러면 6번이 끝났어요. 5번 할게요. 5번 쉽습니다. 최대 공제 마일리지고 맥스 함수고 연결 연산자. 뒤에 뭐 몇 명, 뭐 며칠 이런 거 붙이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맥스만 구하면 되는데 함수합사 들어가서요. 맥스. 자, 문제. 최대 공제 마일리지. 맥스는 최대값 찾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최대 공제 마일리지라고 했으니까 공제 어디 있나 볼게요. 여기 또 공제 마일리지. 그러면 내용의 제목은 안 잡는 거니까 내용만 잡는 거니까요. H5부터 H12까지 내용만 잡으면 돼요. 그러면 확인. 그럼 이 중에서 제일 큰 값이 19만 원이니까 19만 원 표시돼요. 누누이
하지만 우리 만약에 이거보다 큰 금액이 나타나면 아이고 이 샵 왜 뜨는 걸까요? 여기 칸이 좁아서 뜨는 거예요. 그죠? 자, 조금만 더 넓힐까요? 자, 큰 금액에 들어가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죠? 하지만 이 중에서 제일 큰 금액이 표시되는 거지 작은 금액은 표시 안 됩니다. 맥스. 자, 그러면 요거 다시 원래대로 실행 취소할게요. 그리고 여기 좁아서 그런 거니까 2번 할게요. 2번 됐습니다. 자, 이 실수했을 때는 5번 정도는 이렇게 실행 취소 눌러도 되지요, 여러분? 자, 5번 맥스는 끝났고요. 맥스 쉬워요, 그죠? 4번 갈게요. 4번 문제 어디인지. 아까 우리 문제 보니까 4번 여기 써있죠? 4번. 또 뒤에 에버리지가 나왔는데 그 앞에 또 라운드업. 선생님 저번 시간에 라운드가 나왔잖아요. 그거는 반올림이고요. 이 라운드업은 올림인데 그냥 이거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이 얘에 나와 있는 소수점을 보고 그거에 맞춰서 만약에 올라갔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만약에 첫째 자리까지 생겨져 있으면 그냥 1. 둘째 자리까지 생겨져 있으면 그냥 2를 쓰시면 돼요. 일단 같이 라운드업도 라운드랑 똑같아요. 뒤에 붙이는 쉼표하고 붙이는 자릿수만 잘 정해주시면 되는 게 이 라운드 문제인데 일단은 D 에버리지부터 해야 되니까 그거부터 할게요. D 에버리지부터. 자, D 썸이든 D 에버리지든 D 카운트든 앞에 D자 들어가는 것은 열번호를 이용해서 구하는 것이라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체 열번호 2개의 셀 이렇게 돼요. 앞에 D자 들어가는 건 외워요 우리가. 전체 열번호 2개의 셀. 전체는 우리 함수 빼고 비사부터 HCB까지. 자, 필드명은 문제 읽어야겠죠, 일단. 독일 지역의 출발 인원 평균. 그리고 올림에서 정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독일 지역의 출발 인원 평균이에요. 자, 이 열번호는 구하려는 값이 들어간다고 그때도 말했는데요. 그러면 독일이 구하려는 값일까요? 출발 인원 평균일까요? 숫자, 수치가 있어야지 그 구하려는 값이 된다고 했죠. 그럼 당연히 국가 독일은 조건이겠고. 자, 우리가 구하려는 값은 출발 인원이 되겠죠. 근데 그냥 찍는 게 아니라 열번호로 찍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우리 구하려는 출발 인원이 열번호가 6이죠? 그럼 6을 써줘요. 나 마지막 2개의 셀. 남은 거 하나잖아요? 독일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독일 지역. D4부터 D5. 국가가 독일 지역인 거. 그럼 확인 누르면 금액이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는 지금은 제가 일단 정답지를 갖고 온 종이라서 아마 16.33333 나왔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지금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보면 좋은데 지금 어떻게 나왔는지 한 요 정도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나온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라운드업으로 해서 정수로 만들어줘야 돼요. 제가 요거 조금만 이렇게 미리 해놓을게요. 자, 앞에 클릭하고요. 라운드업 적을게요. 종이에 있는 라운드업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함수 했으니까 괄호 열어요. 뒤에다 쉼표. 자, 저번 시간에 선생님 10의 자리라서 마이너스 1이었고 1000의 자리면 마이너스 3이라고 했잖아요, 선생님. 그리고 소수 첫째 자리는 1, 소수 둘째 자리는 2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시험 문제는 정수로 하래요. 27.3이었는데 28이 됐어요. 여러분, 그럼 자릿수가 있는 건가요, 이거는? 자릿수가 없는 거예요. 첫째 자리면 1이고 둘째 자리면 2예요. 반대로 뭐 올림일 때 10의 자리, 100의 자리 뭐 이렇게 나오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정수예요. 정수일 때는 맨 뒤에다가 0을 붙여요. 그리고 지금 함수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해줘야 되니까 괄호를 닫아요. 엔터 칠게요. 요렇게. 자, 이거는 제가 아까 이걸 올려서 그래요. 근데 이걸 안 건드리고 그냥 하시면 돼요. 이거 그냥 안 건드리고 하세요. 지금 제가 정답지를 갖고 와서 하다 보니까 그냥 정수가 처음부터 나와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걸 봐야 제가 알 수 있는데 이거 하실 때는 이거 소수 좀 신경 쓰지 마시고 D 에버리지 구하시고 라운드업 쓰시고 맨 뒤에 쉼표 누른 다음에 여기다 0 붙이시면 돼요. 그리고 정수니까 0 붙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나왔습니다. 라운드업에 D 에버리지. 이렇게. 요거 소수점 둘째 자리는 제가 요걸 늘려서 그런데 늘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늘리지 말고 그냥 나온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게 정답지를 갖고 와서 조금 여러분 정답이랑 약간 다를 수 있어서 그래서 요걸 늘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자, 여러분 그러면 4번은 끝났어요. 요 라운드업 쓰고 뒤에다가요. 자, 시험 문제 정수형이라고 나오면 뒤에 0 붙이시는 거고 첫째 자리라고 나오면 1, 둘째 자리라고 나오면 2, 만약에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이렇게 나오면은 공이 위로 얼마나 올라갔나 보고 마이너스 쓰시면 돼요.
자, 만약에 헷갈리시면 저번에 제가 설명해줬던 거 제 유튜브에 들어오면 있어요. 다 쪼라락 있어요. 그거 들어와서 보시면 돼요. 제가 일부러 유튜브로 해놨어요. 여러분 시험 끝날 때까지는 그냥 안 지우고 그대로 놔둘 거니까 그거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 3번이요. count if. 자, 우리 평균 구할 때 sum if, count if 해봤는데요. 자, sum if는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그리고 조건까지 하면 이게 개수고, sum if는 이제 합할 범위까지 하는 게 sum if예요. 골라서 더하는 거. 그럼 count if는요, count잖아요. 개수만 세워주는 거예요. 골라서 개수를 세워주는 거. 그럼 같이 해볼게요. 자, 여기가 우리가 3번인 건 일단 확인을 하고요. 함수마법사 들어가고요. 자, 우리 count if가 여기 없으면, 여기 마침 있어요, 또. 없으면 여기서가 쓰고 검색 누르세요. 자, count if하고 확인 누를게요. 자, 조건 볼게요. 블루항공 여행 객수라고 했어요. 블루항공. 그럼 우리 블루항공 어디 있는지 볼게요. 여기죠, 블루항공. 블루항공 다른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럼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count if는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그리고 밑에 조건.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자, 조건이 방금 뭔 것 같아요? 무슨 항공이요? 블루항공이에요. 그럼 조건 들어있는 범위 바로 여기죠. 그죠? 2.5부터 2.12까지 여기가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예요. 선생님 왜 항공사로 떠요? 위에 조건할 때요, 여러분. 2.5, 22 영역에 항공사를 이름 정의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건 이렇게 뜨는 거예요. 위에 이름 정의한 것 때문에. 자, 그래서 2.5부터 2.12까지 잡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중에서 뭐만 세워주래요? 블루항공만 세워주래요. 그럼 여기다가 블루항공. 자, 여기서 주의할 거는 만약에 시험 문제에 여기 블루항공 사이에 띄어쓰기가 있으면은 하지만 띄어쓰기 없으면 무조건 블루항공이랑 똑같이 써주셔야 돼요. 자, 블루항공. 그리고 이거는 앞뒤로 한글이잖아요. 한글. 함수 중간에 한글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앞뒤로 쌍따옴표 해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 3개 보이세요? 3개. 블루항공 1개, 2개, 3개.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3개. 그럼 제가 그린항공 하나를 블루항공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럼 요거 4개 되죠. 그러니까 조건에 맞춰서 개수를 세워주는 겁니다. 원래대로 할게요. 요렇게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5부터 22 그리고 조건 블루항공 양쪽 쌍따옴표 해주시고 이렇게 함수 들어갈 때 중간에 한글이 들어가는 이거는 그냥 이름된 정의라서 그런 거고 들어갈 때는 쌍따옴표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 됐고요. 2번 갈게요. 자, 2번 또 if가 나왔는데요. 자, if 저번 시간에도 했고 어렵기도 하지만 자, if는요. 여기서 이게 조건이 여기서 기재한 조건이 맞으면 첫 번째 게 출력이 되는 거고 아니면 두 번째. 다행히 오늘은 중첩이 없어요. 그래서 두 개만 하면 되는 문제라 그래도 그나마 쉬운 문제입니다. 자, 2번 상품 코드의 첫 글자가 F면 자유여행 그 외에는 공백으로 구하라고 했어요. 상품 코드의 첫 글자가 F면 자유여행. 자, 요것도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함수를 지금 중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레프트문 쓰고 앞에 if문 쓰고 아니면은 if문을 함수로 하고 그 안에 레프트문을 쓰고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제가 두 개를 다 해볼게요. 그러면 제일 먼저 레프트문부터 한번 해보고 그 앞에 if문 쓰는 방식부터 해볼게요. 함수마법사에 들어가요. 레프트문이 아마 여기 없을 거예요. 그래서 레프트문 쓰고 검색할게요. 자, 여기 레프트. 라이트문 해봤죠, 우리. 라이트문은 오른쪽에서부터 글자를 세워주는 게 라이트문입니다. 그럼 레프트문은 뭐냐면 왼쪽에서부터. 왼쪽이 레프트문. 그리고 밑에는 왼쪽에서 몇 글자를 추출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를 읽어보면 상품 코드의 첫 글자. 그러면 제가 요 줄은 셀 채우기 할 거니까 상품 코드 언제 요쪽 줄입니까? 요거 선택하셔야 돼요. 여기는 요쪽 줄이니까. 그죠, 여러분? 요쪽 줄이니까. 그러면 얘에 해당되는 줄 상품 코드 찍고 자, 그러면 문제가 아까 첫 글자가 F면이랬어요. 그럼 몇 글자 필요한 거예요? 첫 글자만 필요한 거죠? 그럼 몇 글자 필요한 걸까요? 한 글자가 필요한 거예요. 한 글자. 한 글자. 그러면 확인 눌러볼게요. 확인. 그럼 첫 번째 글자 K. 제가 요거 살짝 셀 채우게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H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게 레프트문을 이용해서 첫 글자만 따왔어요. 근데 시험 문제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if문을 쓰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여기다가 if를 써요. 그리고 가로를 열어요. if 쓰고 가로 열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함수마법사에 들어가요. 이게 안 되어 있네요. 그러면 잠깐만요. 자, 여기
여기에다가 if문을 써요. 괄호를 열어요. 자, 그리고 뒤에다 클릭하고 첫 번째 이게 F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F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는을 붙여요. 이 레프트 무늬. 자, 그 다음에 이게 문자긴 하지만 상품 코드는 이게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긴 한데 F를 일단 여기다가 이 상태에서 함수마법사부터 들어갈게요. 함수마법사 들어가고요. 자, 넣었어요. 자, 선생님 왜 if가 됐어요? 여기다가 는까지 붙이면 여기가 if가 성립이 돼요. 자, 그러면은 봐요. 자, 여기 조건을 쓸게요. left가 BO가 만약에 F면 F. 자, 근데 여기 대문자죠? 대문자? 시험 문제에 대문자였으면 똑같이 대문자로 할게요. 첫 글자가 F면 이게 맞으면 근데 네임 값이 이렇게 샵이 붙었어. 이거 왜 그럴까요? 얘가 문자인데 쌍따옴표를 앞뒤로 안 해서 그래요. 쌍따옴표 해주고 만약에 첫 번째 값이 F면 그럼 첫 번째 거 이 말이 맞으면 자유여행 이 말이 틀리면 공백인데 공백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쌍따옴표 이렇게 두 개. 자, 이거는 함수마법사라서 그리고 쌍따옴표도 위에 자유여행은 자동으로 붙었어요. 자, 이제 설명을 하자면 자, 이 왼쪽에 레프트문에서 가져온 첫 글자가 는 쌍따옴표 F 또 쌍따옴표 왜요? 근데 쌍따옴표 왜요? 이게 문자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쌍따옴표에서 F면 맞으면 자유여행 만약에 아니면 쌍따옴표 두 개 왜 했어요? 공백이니까 이렇게 하면 공백이에요. 쌍따옴표 두 개 공백을 확인해 볼게요. 선생님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됐어요. 여기가 첫 번째 게 F가 아니니까 여기는 공백인 거예요. 만약에 이 말이 맞으면 자유형인데 나머지는 공백이라고 했으니까. 셀 채우기 해볼게요. 마우스 오른쪽으로 가져가서요. 까맣게 되면은 셀 채우기 할게요. 자, 그러면 F인 거 맞나요? 여기가 F면은 자유여행. 여기가 또 F죠. 자유여행. 근데 F가 아닌 것들은 전부 공백이 된 거예요. 그럼 제가 요것 중에 하나를 F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여기 자유여행 뜨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거는 약간 돌아서 함수마법사를 가는 방법이에요. 그럼 제가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한번 구해볼게요. 그냥 처음부터 함수마법사를 left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if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if로 시작을 하고 그냥 여기에다가 그냥 LEFT left문 쓰고 그럼 자동으로 여기도 들어가거든요. 여기 함수니까 또 가로 열어요. 그 중에서 상품 코드가 여기 상품 코드 찍고 왼쪽에서 한 글자 필요한 거니까 이렇게 바로 잡고 아예 함수를요 이 if 함수 들어가서 첫 번째 조건에다가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아까는 제가 left문 들어가서 여기 뒤에 찍은 다음에 는까지 붙이고 들어가니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if 함수 들어간 다음에 여기에다가 아예 left를 쓰는 거예요. 는 왼쪽에서 한 글자가 함수니까 쌍따옴표 붙였어요. F면 자유여행. 쌍따옴표 자동으로 붙어요. 여기는. 그래서 내릴게요. 그래서 여기는 공백이니까 쌍따옴표 그냥 두 개. 이러면 공백.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레프트인 상태에서 함수마법사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if인 상태에서 함수마법사 들어가서 여기다가 레프트문을 쓰는 거예요. 레프트문을 쓰고 이게 맞으면 이게 F면 자유여행. 확인. 그러면 똑같이 마우스 셀 채우기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렵죠? 레프트문도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게 어렵더라도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는 봐야 우리가 시험장 가서도 이 문제를 건드려 볼 수 있고 물론 이게 다 이 두 개가 틀렸다고 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 두 개에 세 개 정도 틀린다고 해도 점수는 A가 나오고 최고 점수를 받을 수 있긴 해요. 근데 만약에 이걸 알고 푸는 거랑 모르고 푸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커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 품은 함수마법사에 들어가서 레프트문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도전을 해보세요. 집에서도 지금 하시고 있지만 우리 시험 문제가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만약에 시험 문제 if left면 좀 어렵긴 한데 하지만 시험을 보다 보면 시간이 남을 수도 있고 또 2, 3, 4 작업이 쉬워서 시간이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함수가 요거 나 한번 도전해서 풀어볼까? 할 때 이런 것들도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자, 1번 넘어갈게요. 자, 1번 랭크 EQ인데 요거 순위 구하는 문제예요. 순위 구하는 문제. 자, 요것도 순위 구하는 문제인데 제가 요거는 하기 전에
제 동영상 프로그램이 F4가 잘 안 돼가지고 미리 스트링을 좀 넣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일 먼저 랭크 EQ부터 구하는데요. 함수마법사 여기 들어가요. 함수마법사 랭크 EQ 찾아볼게요. 랭크 EQ 확인. 자, 문제 읽어볼게요. 1번. 출발 인원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한 결과값의 위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출발 인원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한 결과값의 위를 구하시오. 그럼 볼게요. 누구에 대한 걸 구하냐면 출발 인원입니다. 출발 인원. 자, 얘가 지금 기준이에요. 그럼 제일 먼저 기준 찍고 전체 찍고 여기다가 0을 붙이면 많은 게 1위가 되는 거고 여기다가 1을 붙이면 적은 게 1위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요. 기준이 되는 거. 이거는 전체. 그 기준이 되는 전체. 마지막. 여기다가 0을 붙이면 내림차순 되면 많은 게 1위. 만약에 1을 붙이면 빠른 게 1위가 되는 거예요. 작은 게 1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I5죠, 여기. 자, 요 부분. 자, 출발 인원이라고 했어요. 요 중에 대한 출발 인원. 이 줄은 이 전체 중에서 얘가 몇인지 보는 거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출발 인원 여기 G5를 찍어줘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여기가 몇인지 결정이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 전체 선생님 이 전체를 다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출발 인원에 대한 거. 출발 인원이 G5부터 G12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자, 출발 인원에 대한 거 여기다가 해주시고 F4 여기서 F4 눌러주세요. 여기서 이렇게 잡고 F4 그럼 스트링이 자동으로 다 붙을 거예요. F4 눌러주시면 됩니다. 스트링이 붙도록. 그 다음에 뒤에다가 사실 내림차순이면 0도 안 붙여도 돼요. 많은 게 1위일 때는. 근데 이제 뭐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지만 여기다 0 붙여주시면 되고 그래서 기준으로 하고 확인으로 얘 몇 일이에요? 5일이에요. 5일 확인. 그럼 여기 순위 5위가 구해집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단축키가 제 동영상 저장하는 프로그램에 F4가 단축키로 있어요. 그래서 F4를 지금 못 쓰는데 여기 아까도 말했지만 F4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 셀 채우기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순위가 헷갈리실 거예요. 특히 1번, 2번은 너무 헷갈려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 금요일 11시에 보강을 할 예정이니까 특히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에 1, 2번 문제는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한번 같이 비슷한 문제 갖고 와서 또 해볼게요. 아마 이 두 개가 제일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끝났습니다. 1작업은 끝났고요. 자, 2작업 넘어갈게요. 2작업도 오늘 조금 어렵더라고요. 2작업 볼게요. B11에서 G11셀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춘 후에 출발 인원 전체 평균이라고 입력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B11부터 G11까지 잡을게요. 여기죠? 여기 병합하고 그리고 여러분 여기 선도 넣어줄게요. 선 되고요. 자, 병합은 다 알고 계시죠? 여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요. 그리고 여기에 출발 인원 전체 평균. 종이에 보면 띄어쓰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꼭 맞춰서 써주셔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에버리지 함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고 목표값 찾기도 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이거는 뭐 디에버리지가 아니기 때문에 에버리지는 그냥 평균이에요. 자, 이거 함수마법사로 구할게요. 자, 여기 눌러서 에버리지 있나 볼게요. 에버리지 없어요. 그럼 적어야겠죠. AVR, AG 검색 누르고요. 자, 이거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냥 내용만 숫자가 그냥 참조만 하면 되는 건데 자, 여기 자, 문제 읽어볼게요. 출발 인원의 전체 평균. 그러면 누구 잡아야 되겠습니까? G3부터 G10까지. 근데 선생님 만약에 D 에버리지가 시험 문제에 나왔으면 전체 열번호 2개의 셀 해야 돼요. 하지만 시험 문제 지금 에버리지만 나왔잖아요. 그냥 평균 구하는 거예요. D 안 붙었잖아요. 그럼 G3부터 그냥 G10까지 이렇게 잡으면 돼요. 특히 목표값 찾기에는 2개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D 에버리지 아니면 에버리지. 에버리지는 그냥 내용만 잡으면 됩니다. 확인. 그러면 이거의 평균이 여기 나왔어요. 20명이. 자, 근데 여러분 20이라고 안 떠 있을 거예요. 선생님 왜 저랑 답이 달라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지금. 근데 이건 제가 답지를 가지고 와서 지운 거라 이게 아마 적용이 그냥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신경 쓰지 마시고 만약 여러분 하면 17명, 16명 명수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 목표값 찾기가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이거는 신경 쓰지 않고 이 금액은 이 명수는 신경 쓰지 말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구했습니다. 아마 명수는 다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값 찾기 해야 돼요. 어디 있죠, 우리? 데이터에? 어디에?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 그죠? 기억나시죠?
자, 우리 구한값 여기 H11 여기 에버리지 한 값 여기 누르고 클릭하고 문제 읽어볼게요. 출발 인원 전체 평균이 20이 되려면 찾는 값 얼마요? 20이 되려면이라고 했으니까 누가 바뀌어야 되는지 봅시다. 베를린의 출발 인원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목표값을 구하시오. 베를린의 출발 인원이에요. 내가 이거 할 때도 맨날 말했지만 여러분 베를린 찍어야 돼요. 베를린의 출발 인원을 찍는 겁니다. 베를린 찍는 사람이 아니에요. 베를린의 출발 인원. 그래서 베를린의 출발 인원 여기 있죠. 출발 인원 여기 찍어요. 확인 눌러주시면 자 값을 찾았습니다 하면서 여기가 20명으로 바뀌었어요. 확인 눌렀어요. 여러분 거 지금 20명으로 바뀌었으면 완벽하게 잘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작업의 1번의 목표값 찾기는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고급 필터 갈게요. 자, 상품 코드가 F로 시작하거나 공제 마일리지가 10만원 이하래요. 그럼 일단 상품 코드 먼저 나왔으니까 상품 코드부터 얼른 복사 위치가 여기죠. B14 여기다가 해주고 그리고 공제 마일리지라고 했으니까 공제 마일리지도 여기를 갖고 와요. 자, 상품 코드가 F로 시작한대요. 그리고 이게 대문자, 소문자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기서는 대문자 F로 해주셔야 돼요. 시작하는 제가 어떻게 하라고 해요? 여기 별, 이렇게 F하고 별. 자, 그리고 거나래요. 고라고 했어요. 고라고 했으면 같은 줄인데 이거나 하거나 그러면 다른 줄인 거 아시죠? 거나, 이거나 하거나 그러거나 저러거나 거나라는 말이 나오면 다른 줄입니다. 그 다음에 공제 마일리지가 10만원 이하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왼쪽 이상, 왼쪽 이상, 오른쪽 이하예요. 그죠? 오른쪽 이하 표시하고 10만원. 자,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또 10만원 이하인 자료에 또 이게 또 나왔어요. 10만원 맞죠? 5개 맞나요? 저 공이 하나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자, 봅시다. 아이고, 요게 10만원이죠? 아이고, 큰일 날 뻔했어요. 10만원. 여러분도 공 혹 잘 확인하세요. 자, 요렇게 하고요. 이것만 나오면 좋은데 자료에 여행지 일정, 출발 인원, 공제, 마일리지, 데이터만 추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복사 위치가 B18인데요. 여기에다가 미리 얘네들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럼 여행지 일단 이 여행지랑 그리고 여행지가 복사가 안 됐을까요? 컨트롤 C, 컨트롤 V 했어요. 그 다음에 일정 그 다음에 출발 인원, 공제, 마일리지. 출발 인원, 공제, 마일리지. 요거, 요렇게. 자료의 여행지, 일정, 출발 인원, 공제, 마일리지만 데이터만 추출하도록 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이따가 요거 잡으실 때 여기만 잡은 거예요. 자, 그리고 고급 필터 할 때는 밑에 이 평균은 해당이 안 되니까 내용만 여기까지 잡아주시고 고급 갈게요. 다른 장소에 복사 아시죠? 조건 범위는 우리가 열심히 했던 이거. 여기서 좀 틀려지죠. 이 4개만이라고 했으니까 이 4개를 이렇게 잡아주시는 겁니다. 확인. 그럼 이렇게. 그럼 이 작업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작업이 오늘 조금 어렵죠. 이게 다 근데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작년에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작년과 재작년에 나왔던 기출문제만 제가 갖고 온 거기 때문에 그중에서 조금 어려워 보이는 걸로 갖고 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다 눈에 새겨서 어떤 게 나올지 알 수가 없으니까 쉽게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어떤 게 나온지 알 수 없으니까 다 보셔야 됩니다. 3작업 갈게요. 3작업은 복사를 해와야 되네요. 그죠? 자, 1작업 시트에 비사 HCB 영역 복사해서 B2셀에 모두 붙여넣기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럼 비사 HCB 복사해서 조건부 서식 돼 있는 걸로 복사하셔야 됩니다. B2에다가 이렇게 넣고 자, 샵 왜 뜰까요? 좁으니까. 자, 여기도 좁으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적당히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럼 문제를 볼게요. 부분합이죠,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항상 부분합할 때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정렬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정렬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정렬인 거 어떻게 확인한다고 했어요? 함수가 제일 많이 달려있는 거. 그죠? 우리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죠? 다 잘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죠? 자, 그래서 데이터의 부분합 가기 전에 데이터의 정렬부터 갑니다. 정렬 누르고요. 지금 종이에 보면요. 국가가 베트남 평균 개수, 미국 평균 개수 이렇게 함수가 많이 달려있어요. 그러면 국가라는 얘기고 비읍 베트남, 미국, 독일 순이에요. 그럼 이거는 가나다라 순으로 따졌을 때 거꾸로일까요? 가나다 순일까요? 시험 문제가 가나다라 마바사 이 순으로 나왔으면 오름차 순인데 비읍이 먼저고 디귿이 아래, 독일이 아래에 있으니까 지금 이 상태는 내림차 순이에요. 그죠? 그죠? 비읍부터 디귿으로 끝났으니까 만약에 디귿에서 시작이었으면 오름차 순이었겠죠?
자, 그러면 베트남, 미국, 독일 이렇게 정렬이 잘 모여서 정렬이 됐으면 이제 된 거예요. 자, 내용 잡고요. 부분 앞 들어갈게요. 자, 방금 정렬했던 거 누구였습니까, 우리? 누구였어요? 국가죠. 우리 정렬은 항상 그룹화할 항목이고 이 그룹화할 항목은 변하지 않습니다. 정렬했던 거 국가였어요. 그죠? 이건 변하지 않아요. 요거를 만약에 실수하시면 여기가 다 베트남이 따로따로, 미국이 따로따로, 독일이 따로따로 나올 거니까 요거는 일자가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부분합하는 동안 안 변해요. 자, 문제 읽어볼게요. 자,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여행지의 개수와 그러면 개수 여행지라고 했어요. 공제 마일리지 원래 있던 거 빼고 다른 거 체크 안 돼 있나 확인하고 여행지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여행지 체크하고요. 주의할 거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두 번째 거에 덮어질 수도 있으니까 뺄게요. 자, 확인 누르고요. 여행지 개수. 자, 됐어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부분합 있으니까 다시 부분합이요. 자, 두 번째 문제. 여행지의 개수와 다음에 출발 인원의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평균. 그 다음에 출발 인원 체크하고요. 출발 인원 됐죠? 그리고 나머지 체크 안 돼 있는 거 잘 확인해 보시고. 자, 확인이요. 그러면 요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윤곽주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윤곽 그룹 해제 가면 윤곽주 있고 여기 빼면 되고요. 여기가 너무 좁아요. 그래서 여기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출력 형태랑 종이에 있는 출력 형태랑 비슷하게 만약에 여기가 하다가 너무 복사하는 과정에서 좁다 치면 출력 형태랑 제일 비슷하게 해주시면 돼요. 이게 넓이 같은 것도 잘 보시고 비슷하게 그리고 A 열너비 만약에 1 아니면 1로 해주시고 작업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특이사항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제가 혹시나 해서요. 함수란다. 여기 옆에 왼쪽 오른쪽 바꾸는 것만 잠깐 볼게요. 여기 있죠, 요 부분. 요 부분 주단위 잘 하고 계시죠? 만약에 여기서 따닥 누르시는 거예요. 만약에 시험 문제 제일 큰 값이 30이다. 그럼 여기 30. 그리고 제일 작은 값이 0이다. 그럼 여기 0. 그리고 보조 단위는 건드리지 말고 여기 10은요. 이게 지금 몇 개씩 차이 나는지 본 다음에 이게 몇 개씩 차이 나죠? 10씩 차이 나죠? 10에다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왼쪽 보조 단위든 주 단위든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따닥 눌러줄게요. 그럼 시험 문제 제일 큰 값은 여기, 시험 문제에서 제일 작은 값은 여기. 그리고 주 단위는 지금 2만원씩 차이 나죠? 2만원, 4만원, 4만원에서 6만원. 그러면 주 단위 여기는 2만원으로 써주신 다음에 X 치고 나가시면 돼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알려드렸어요. 자, 오늘은 11쪽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거든요. 목요일 거. 그거는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는 목요일에 올리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꼭 몇 번씩 보셔야 돼요. 보니까 지금 조회수가 안 오르는 게 한 번씩만 보신 것 같은데 한두 번씩 더 보셔요. 그냥 이걸 작성을 안 하시더라도 한 번씩 보셔야 아셨죠? 고생했어요.